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요 정책이다. 이 계획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군사정권 수립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4번의 추가 계획이 차례로 실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급격한 산업화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업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중화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부문이 급성장했다. 섬유, 위류, 신발, 전자제품, 철강,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의 물류혁명을 이끌었고 전국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국내 시장의 통합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셋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력은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제조업과 공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교육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넷째,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또한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했다. 다섯째, 농업 부문의 근대화와 농촌 경제의 향상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박정희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업 기술과 기계화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농촌 개발 정책을 통해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경제의 급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GDP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한계와 부작용도 존재했다. 첫째, 경제성장이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과 농민,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증가했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통해 급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농민과 노동자들은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건 악화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둘째, 환경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산업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셋째,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부각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력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강조하였고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와 탄압을 받았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목소리는 억눌렸다. 이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했다. 넷째, 경제구조의 취약성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였으나 이는 외부 경제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 세계 경제의 변동이나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위한 다각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의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다섯째, 정치적 억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도 문제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 억압과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였으며 정치적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프라 구축, 산업화,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 농업 근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노동 조건 악화, 경제 구조의 취약성, 정치적 억압 등 한계와 부작용도 존재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제도 남겨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환경 문제와 노동 조건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